일정도로에 대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알맞은 것을 찾아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하세요. 보기부터 볼게요. 보는 내내 잠을 자다. 그 결과 그 영화는 너무 지루했다. 네,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요? 보는 내내 잠을 잘 정도로 그 영화는 너무 지루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일정도로 문법 나왔어요. 그만큼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었다 라는 뜻이겠죠? 1번 볼게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이 정도가 이제 어떤 결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과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와 맞겠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과제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2번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는 뭐와 맞겠어요? 바로 어제 너무 과로했다와 맞겠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어제 너무 과로했다. 과로했다는 피로했다와 같은 뜻이에요. 3번 주인공의 대사를 다 외우다. 바로 드라마를 반복해서 봤다와 맞겠죠? 주인공의 대사를 다 외울 정도로 드라마를 반복해서 봤다. 이것과 맞겠죠? 2번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주어진 단어 볼게요. 배꼽이 빠지다. 눈을 뗄 수 없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다. 네, 여기 모두 관용어들이에요. 그럼 이 관용어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주말에 영화 스피드 잘 봤어요? 네, 영화가 어찌나 긴장감이 넘치던지 영화를 보는 내내 눈을 뗄 수 없을 정도였어요. 네, 여기서 눈을 뗄 수 없다. 이 뜻은 뭐예요? 눈을 이제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할 만큼 정말 재밌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눈을 뗄 수 없다는 예를 들어서 어떤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럼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잘생겼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영화가 어찌나는 얼마나와 같은 뜻이죠? 그래서 영화 보는 내내는 뭐예요? 영화 보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이야기해요. 2번 저 식당에는 왜 저렇게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저 집 떡볶이가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서 멀리에서도 일부러 찾아온대요. 나중에 한번 같이 가요. 네,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만큼 정말 맛있다라는 걸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관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일정도로를 붙여서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로 모를 만큼 정말 맛있다라는 뜻이죠. 3번 어제 새로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 봤어? 응, 진짜 재미있더라. 처음에는 그냥 어떤가 궁금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기더라고. 자, 배꼽이 빠지다. 배꼽이 빠지다는 한국에서 보통 정말 재밌고 웃길 때 쓰일 수 있는 그런 관용어예요. 그래서 배꼽이 빠지다 하면 진짜로 웃기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을정도로가 붙었으니까 그만큼 더 강조된 걸 나타내겠죠. 으면 몰라도에 대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주어진 단어부터 볼게요. 낫다, 알다, 비싸다, 당첨되다. 1번 재민씨가 최근에 비싼 외제차를 샀다면서요? 설마요, 재민씨가 복권에 당첨됐으면 몰라도 그렇게 비싼 차를 어떻게 샀겠어요? 라고 했네요. 여기서 당첨됐으면 몰라도가 있죠? 그래서 뒷절은 보통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첨됐으면 몰라도 그렇게 비싼 차를 무슨 방법으로 샀겠냐 이 뜻이죠. 2번 그때 인터넷에서 산 옷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반품은 했어? 물건이 비싸면 몰라도 괜히 반품했다가 오히려 배송비가 더 들 것 같아서 그냥 잊기로 했어. 비싸면 몰라도 괜히 반품했다가 오히려 배송비가 더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잊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 싸면 이제 배송을 더 하겠는데 근데 비싸서 그냥 잊기로 했다라는 뜻이죠. 3번
졸업 후에 한국에서 사업을 할까 해요. 한국에 오래 살아서 한국 사정을 잘 알면 몰라도 낯선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 오래 살았으면은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오래 살지 않았으니까 좀 무리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몰라도랑 부정적인 무리하다가 나와 있죠. 4번. 회사를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는데 어제 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옮기려는 회사의 근무 조건이 지금보다 나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이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 몰라도 때문에 여기 뒤에 1절에도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죠. 그래서 회사의 근무 조건이 지금보다 좋으면 가도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2번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개다, 낡다, 사과하다 이것들을 넣어서 이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볼게요. 1번 날씨가 개면 몰라도 이렇게 비바람이 치는 날에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은 무리이다. 게다가 뭐예요? 날씨가 이제 좋아지다 라는 뜻이죠. 날씨가 좋아지면 바다에서 이제 수영해도 좋은데 이제 날씨가 아직은 개지 않았으니까 수영하는 건 무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몰라도 뒤에 부정이 있죠. 부정문. 2번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몰라도 다시 예전의 좋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여기서도 않다와 몰라도 있죠.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예전의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는데 사과하지 않으면 다시 예전의 좋은 결과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라는 뜻이죠. 3번 신발이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낡으면 몰라도 아직 멀쩡한 신발을 버리고 새로 사는 것은 낭비이다 라고 했네요. 낭비이다. 몰라도 네, 낭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뜻이죠. 네, 그래서 신발이 신을 수 없을 정도면 그래도 이 멀쩡한 신발을 버리고 사기에는 너무 돈 낭비니까 계속 신어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뭐뭐면 몰라도 뭐뭐면 몰라도는 이제 가정의 의미인 것도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은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세우다, 견디다, 괴롭다, 몰두하다를 넣어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볼게요. 1번 민호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무슨 일로 그렇게 된 거예요? 밀린 일을 한다고 며칠 밤을 새운 나머지 쓰러지고 말았대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그 결과죠. 그래서 며칠 밤을 새운 그 결과, 결국 쓰러지고 말았다라는 뜻이죠. 2번,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뉴스를 들었어요? 네, 공부에 대한 부담을 못 견딘 나머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대요. 그래서 나머지 공부에 대한 부담감을 못 견딘 그 결과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잘못된 선택은 바로 목숨을 끊은 일이죠. 네, 다음 장 넘어갈게요. 3번 젠하오 씨가 어제 우리 모임에 또 늦은 거 있지요? 모임에 오기 전까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대요. 아마 게임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시간 가는 줄도 몰랐나 봐요. 네, 이러면 안 되죠. 약속 시간은 꼭 지켜야겠죠? 그래서 몰두한 나머지 하면 너무 집중한 결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라는 뜻과 같은 쓰임이에요. 4번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얼마 전에 헤어져서 너무 힘들어.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일주일 내내 술만 마셨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어버리게 되더라고. 너도 괜찮아질 거야. 네. 그래서 괴로운 그 결과 일주일 내내 술만 마셨었어 라고 했네요. 그래서 여기 나머지는
이 앞에 나온 단어의 결론,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면 돼요. 2번,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표 하세요. 1번, 매달 월급을 꾸준히 저축한, 어떻게 해요? 끝에겠죠? 나머지는 보통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래서 끝에. 역시 같은 뜻의 결국엔인데, 이 끝에는 보통, 긍정적인 그런 문장에 많이 쓰여요. 그래서 드디어 집을 장만할 수 있게 되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끝에가 답이 되겠죠? 2번. 나는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피곤한 나머지겠죠? 나머지 침대 위에 쓰러져 버렸다. 3번. 세계적인 경영인들은 모두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룬 것이라고 말한다. 역시 끝에는 긍정적인 그런 뜻이죠. 그래서 성공을 이루다는 긍정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노력한 끝에 라고 쓰일 수 있어요. 4번. 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시험 결과에 실망한 나머지겠죠?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와 끝의 구분은 부정이냐 아니면 긍정이냐로 구분할 수 있겠죠? 1번, 다음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네, 어떤 설문조사 결과죠? 외국인 선정 선호 체험 활동이래요. 그럼 이거를 보고 이제 문제들 풀어볼게요. 1번, 설문 대상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설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 500명이죠. 그래서 답은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설문 대상인데에 초점을 맞춰서 답은 2번이라는 점. 다음 넘어갈게요.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말할까요? 조사 결과, 보시다시피 한복 입기가 34.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 있죠? 2, 3, 4위로 차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3번, 김치 담그기 22.5%, 태권도 배우기 15.8%, 사물놀이 배우기 10.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에요. 3번.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 대해 어떻게 말할까요?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무엇을 이제 알 수 있는지, 이제 결과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알맞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번 답을 맞춰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한복 입기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체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맞죠? 한복 입기가 34.2%로 1위를 차지했었죠? 1번은 맞는 답이에요. 2번, 김치 담그기 같은 음식 문화 체험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2위를 차지한 김치 담그기는 22.5%로 이제 한복 입기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걸 알 수 있었죠? 3번, 전통 무술 체험인 태권도 배우기가 외국인들에게 가장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하지만 가장이 붙었으니까 아니죠. 가장 높은 관심을 끌 수 있다고 본 건 바로 한복 입기였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될 수 있어요.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네, 먼저 지문부터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이 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상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실시한 목적,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저희와 같은 외국인들은 한국 하면 김치가 생각나는데요. 한국인의 생각도 저희와 비슷한지 알아보고자 알아보는 차원에서였죠. 보고자는 바로 알아보는 차원에서와 같은 말이에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는 4월 11일부터 20일까지 총 열흘간 서울 거주 한국인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기간이 나와 있죠? 총 열흘간,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 서울 거주 한국인 100명, 그리고 설문 형식으로 진행되었대요. 그럼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지요. 조사 결과. 한글이 35.7%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태극기 22.6%, 김치 15.3%, 한복 11.4%, 한옥 9.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글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의 대표적인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사람들이 한글에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부심이 뭐예요? 바로 자기와 관련된 것에 이제 그 능력이 당당하다라고 이제 자랑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자부심이라고 해요. 한편 김치가 3위에 올라 한국인들도 저희의 생각처럼 김치를 한국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정보기술이나 응원 문화 등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한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것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것들도 한국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한국의 상징에 대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이렇게 발표문들은 보통 이제 먼저 사전 조사를 통해서 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봤던 목적을 정하고 주제도 정해야겠죠. 그리고 기간을 정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정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발표문들을 쓰면 돼요. 그럼 이 발표문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A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보시다시피겠죠? 그 결과에 대해서 이제 보다시피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예상대로는 아니겠죠?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예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라고 쓰는 것이 맞아요. 2번,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를 찾아 쓰세요. 네, 본문에서 어떤 주제가 나타났었죠?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가 뭐였죠? 바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상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이 한국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였죠. 3번, 발표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지문들 읽어볼게요. 한국인은 한글이 한국을 가장 대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맞죠? 1위를 차지했었죠, 한글이. 한국인이 생각하는 한국의 상징물에는 전통적인 것만 있다. 아니었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도 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다음은 유명인과의 인터뷰 기사문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한복 디자이너 이정화, 뉴욕 한가운데서 한복의 멋 선보일 것. 선보이다는 이제 보여주다, 이제 선두에 서서 이제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뉴욕 한가운데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선보이고 싶습니다. 오는 10월 9일 뉴욕에서 조선시대 공중 복식을 재현해 패션쇼를 열 예정인 이정화 한복 디자이너는 역사적으로 고증된 전통 복식을 재현해내 한복의 멋과 가치를 선보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각오를 다졌다는 무슨 뜻이에요? 각오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졌다의 원형은 다지다예요. 이번 패션쇼에는 현지의 관심을 반영하듯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을 비롯해 할리우드 유명 배우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5년에 걸쳐 복식 관련 국내외 자료를 연구해 책을 출간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전통 한복의 미를 알리는 데에 힘써왔다. 이번 패션쇼는 그 책을 바탕으로 기획된 것으로
전통 궁중 한복의 미를 한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고자 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뭐뭐고자 이거 뭐였어요? 바로 차원이었죠? 그래서 세계에 알리는 차원으로 열게 된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그녀는 이번 패션쇼는 조선시대의 옷뿐만 아니라 장신구들도 재현에 선보이는 자리이므로 조선시대 전반적인 복식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한복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한복집을 운영하셨던 그녀의 할머니와 관련이 깊다. 어린 시절 할머니 손에서 자란 그녀는 할머니가 한복을 지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한복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에서 의상을 전공한 그녀는 한복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해서 박사과정까지 밟았다. 박사과정 시절 연구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여기서 뭐뭐는 나머지 나왔죠?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다. 그녀는 한복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한복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할머니께서 항상 강조하셨다며 전통 복식에 대한 책을 펴내게 된 것도 할머니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에 못지않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전통 한복이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을 잘 아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한복이 더 이상 일상복이 아닌 결혼식과 같은 특정한 날에만 입는 옷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사람들이 한복은 불편한 옷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한복을 안 입어본 사람이면 몰라도 나와있죠? 한복을 입어본 사람이라면 어떤 옷보다도 편안한 한복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의 한복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인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살리면서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한복을 다양하게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복이 지닌 한국적 아름다움은 한국 드라마나 패션쇼 등을 통해서 세계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정화 씨처럼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데에 앞장서 한복이 세계적으로 우뚝 설 그날을 기대해 본다. 우뚝 서다. 이건 뭐예요? 바로 아주 정상까지 올라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이 글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고르세요 라고 했죠. 1번. 한복 패션쇼의 특징. 2번. 디자이너의 앞으로의 포부. 3번. 시대별 한복 디자인의 변화. 네, 바로 답은 3번이었죠. 그래서 답은 시대별 한복 디자인의 변화예요. 2번. 이정화 씨가 패션쇼를 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목적은 뭐였어요? 전통 한복의 미를 한국을 넘어 세계에 알리려고 였죠. 3번. 패션쇼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세계적인 유명 인사들도 많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었죠. 2번. 전통 옷에 대한 옷의 현대적인 장신구를 착용해 선보일 것이다. 네, 아니었죠. 바로 전통적인 장신구를 이제 그대로 옛 것을 그대로 이제 재현해낸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4번. 이정화 대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어렸을 때에는 한복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관심이 있었죠? 네, 어릴 때 한복을 이제 만드시는 할머니를 보면서 계속 한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었죠? 2번. 앞으로 한복 역사에 대한 책을 출판할 예정이다. 3번. 대학원 시절 건강을 해칠 정도로 한복을 열심히 연구했었다. 네, 너무 몰두한 나머지 쓰러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돼요. 다음은 두 나라의 술 문화의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한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다음을 읽고 음식 문화 차이에 대한 투고문을 완성하세요. 네, 이 여자 두 분이 이제 중국과 한국의 술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읽어볼게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모자람 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술잔이 비지 않게 수시로 술을 따라줘요. 그래요?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만 첨잔을 하기 때문에 첨잔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첨잔은 뭐예요? 첨은 바로 추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잔은 이제 컵에 담긴 거를 이야기하죠. 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첨잔하면은 추가적으로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두 의견을 이제 넣어서 투고문을 완성해 볼게요. 나라마다 다른 술 문화. 한국에 유학 온 첫 해 연말을 맞이해 한국 친구들과 처음으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즐겁게 술을 마시던 중 나는 상대방의 술잔이 다 비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술을 따라주는 한국 친구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뭐예요? 그냥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나는 비로소 한국의 술 문화가 중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술을 마실 때 상대방의 술잔에 술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잔에 술이 조금이라도 비어 있으면 술을 가득 채워주는 게 예의이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술을 다 마시지 않았는데 술을 더 따라주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행동으로 반드시 상대방이 술을 다 마신 후에 따라줘야 한다. 이렇게 두 나라의 술 문화 차이에 대해서 술 문화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 네, 그럼 앞장에서 봤던 여자분 두 분의 의견을 넣어서 이제 완성해 볼게요. 술 문화의 차이가 생긴 이유는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모자람 없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술잔이 비지 않게 수시로 술을 따라준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만 첨잔을 하기 때문에 첨잔은 죽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술 문화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뒷절에 이 뒷문장을 추가하면서 이제 술 문화에 이제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중국과는 다른 문화를 접할 때마다 당황스러울 때도 많다. 그렇지만 새로운 문화를 알아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람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싶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국과 이제 중국의 술 문화 차이에 대해서 초고문을 완성했네요. 다음 장 넘어갈게요. 다음은 전통 문화 계승 방법에 대한 토론의 한 부분입니다.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요즘 전통 문화의 현대적인 것을 접목시키려는 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접목시키다는 뭐였죠? 합치다죠. 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문화들이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그동안 지루하다는 이유로 젊은이들에게 외면을 당해왔던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호응을 얻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큰 반응을 얻다라는 뜻과 같아요. 저는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문화는 언젠가는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통 문화의 현대인들의 기호를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기호, 기호는 여기서 취향으로 쓰였죠? 기호를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 네, 이런 식으로 취향으로 대신해서 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대인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고유의 것을 변형시킨다면 나중에는 전통 문화 고유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전통 문화는 그 민족의 역사와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기에 전통 문화를 읽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읽는 것과도 같습니다. 또한 한번 사라진 문화는 나중에 아무리 되찾으려고 노력해도 다시 복원해내기 힘듭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여기서 A와 B가 이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A, B의 토론 대화 내용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2번. 전통 문화에는 고유의 것을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겠죠? 이게 바로 B의 이제 의견이에요. 2번. A가 주장한 내용의 예로 맞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A가 주장한 내용은 바로 현대와 전통 문화의 접목이었죠? 그래서 1번 볼게요. 국악과 비보이의 합동 공연. 이것은 전통적인 건 바로 국악이고 현대적인 건 비보이였죠? 둘이 합쳐진 합동 공연. 이거는 맞는 거죠? 신메뉴 김치 피자 출시 이벤트. 네. 여기서 김치와 피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김치는 우리의 옛 전통의 음식이죠? 피자는 현대인들이 많이 찾는 그러한 서양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김치 피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옛 것과 이제 현대적인 것을 접목한 게 맞죠? 3번 조선시대 한복 재현 특별 전시회. 이것은 그대로 전통적인 것을 그대로 전시하는 거기 때문에 A가 주장한 내용의 예로 맞지 않는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3번. B는 A의 발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2번. A의 의견에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하고 있다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문제들 다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42단원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모르거나 이제 궁금하신 문제들이 있으면 여기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